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할 때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희미해진 내면의 빛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내면 치유는 우리의 영혼에 새벽의 햇살처럼 다가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회복력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도 모르는 치유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일깨우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은 우리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과 사랑 역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면이 다시 빛을 발하고 치유의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내면 치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힘은 전 세계 100만 독자에게 깊은 영감과 치유의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내면 치유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과 함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밝게 비추는 길을 선택하라. 나를 깊이 아는 것이 옳은 선택이니 의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연결하라. 정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위대한 길에는 노력이 따르는 법. 결심을 굳건히 하고 해야 할 일에 전념하며 진짜 나의 모습에 기대어라.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온화한 사람들, 비록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이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것은 영웅적인 일이다. 이 모든 역경에도 괴로움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주는 커다란 선물이다. 마음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큰 영향을 준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가족이 겪은 지속적인 가난의 투쟁이 당연히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이민자로 성장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그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부족함 없이 자녀를 길러준 부모님이 계신 건 행운이었지만 두 분 모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했기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질 걸 알았지만 자녀들이 에콰도르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부모님이 이루고자 했던 가정의 안전을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공과금을 내고 제대로 된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가정 형편을 나아지게 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암울한 현실이 가족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요구가 너무도 절박해서 때때로 부모님의 서로를 향한 견고한 사랑마저 가족의 생존이라는 극심한 압박에 짓눌리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면서 과연 두 분이 서로 잘 맞는 사이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지금은 두 분 사이에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부족하기만 한 돈이 두 분의 마음을 긴장으로 가득 채웠고 종종 그 긴장감을 서로에게 투사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관계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고 화목함이 넘쳐 흐릅니다. 부모님이 마음 놓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비롯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앞가림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전 부모님의 다툼은 서로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년 넘게 가족을 잠식했던 스트레스와 생계를 유지하느라 부모님이 겪은 고생이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집세를 내느라 끊임없이 아등바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의 매달 부모님이 이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분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득 섞인 목소리로 다음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어릴 적 나는 과연 이 문제가 끝나기나 할지, 행여 더 나빠지는 건 아닐지 궁금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닥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강한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슬픔을 느꼈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가난에 대한 분노와
한 주 한 주 버티듯 살아가는 생활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온 가족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토록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조용한 불안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서 움틀 자리를 찾았고 가끔씩 최악의 결과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가족의 생존 방식은 슬픔을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과 항상 존재하는 불안, 계속되는 슬픔은 10대에 접어들고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핍이 나를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질 수 있는 몇 가지에 집착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갈망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삶과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치유할 수 있는 과거의 특정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최소한 스스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명료함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속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면에 쌓인 그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긴장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평화로운 삶과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의 기복이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패턴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반응하고 끊임없이 자동 조종 모드로 작동합니다. 마음이 가장 잘하는 일은 반복입니다. 이는 평소 맹목적인 행동을 기본값으로 하는 생존 모드 상태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나 불안처럼 신체에 부담을 주는 감정일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각각의 반응은 서서히 인식을 형성해 나가며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이 현재의 감정과 오래된 조건화의 필터를 통해 걸러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인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한 마음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유는 탐험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 알아차림으로 길을 비추어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광대한 내면의 숲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도전적이고 때로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소용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이면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틀림없이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또한 비할 데 없는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면 진정한 내면의 힘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우주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감정을 봅니다. 종종 이러한 감정은 과거 상처의 메아리일 뿐인데도 많은 사람이 내면의 거친 감정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세상에 분출하는 투사의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내면으로 주의를 돌릴 때 깊은 치유와 정서적 성숙이 시작됩니다. 도망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삶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을 직시하는 능력은 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오고 가는 감정을 느끼기,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재에 나타나는 방식에 주목하기,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때 마음을 관찰하기,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주목하기, 내면의 이야기와 생각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이러한 모든 정신적 움직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의 특성 중 어느 것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 변화를 주고 삶의 목적을 생존에서 번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길러나가야 합니다. 자기 알아차림을 키우면 마음의 민첩성이 높아집니다. 마음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과거에 뿌리를 둔 맹목적인 반응에 빠져드는 대신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으로써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고 이러한 마음의 질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수련의 결과로 얻게 되는 혜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을 목격할 시간을 갖는다는 건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볼 수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수월하게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고 진정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할 수 있으면 예기치 않은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개선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주변의 일에 집중하곤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장소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오래된 패턴이 원치 않은 상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재평가하고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지만 상황은 그리 쉽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비전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비전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 흔한 비유처럼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퍼즐에서 빠진 조각, 즉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삶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좋은 것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진실과 깊이 일치하면서 성장을 추구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한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내면의 역동성은 다가올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의 장애물, 즉 자유에 저항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해체될 때까지 나를 향해 오는 좋은 것들을 밀어냅니다. 마음이 분노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평화는 불가능하고 그때 나에게 오는 것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진동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삶에서 조화를 이루기란 어렵습니다. 지유는 삶을 개선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삶의 질은 마음의 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꿈을 쫓아야 합니다. 희망이 부리는 변덕에 일을 맡기거나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건 삶을 향한 수동적인 접근 방식이며 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나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데 핵심은 스스로의 패턴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패턴을 부채질한 트라우마나 상처가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특히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도 치유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치유입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다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와 내 마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치유의 과정에 깊이 들어가면 열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치유된 마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치유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 더 평화롭고 덜 긴장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긴장의 근원을 인식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제공한다. 처음의 반응은 나의 과거이며 의도한 대응은 나의 현재이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직관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이면서 너무 벅차지 않은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감정 이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일을 처리할 만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 순간 최적의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 내면으로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조건하에 접근해야 하는 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치유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와 행복 사이에 간격을 만드는 장애물, 이야기, 경직성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탈조건화 과정입니다. 치유는 나를 알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들고 다니는지 보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내려놓을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찰하기. 자신의 감정 이력을 점검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치유가 필요한가요?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패턴은 무엇인가요? 힘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이 현재의 조건화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어린 시절 이후에 생긴 상처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삶에 어떤 식으로 반향을 일으켰나요? 자신의 과거와 충동적인 반응 사이에 연관성이 보이나요? 진정으로 큰 변화는 상대방의 말을 멋대로 추측하기보다 단지 설명을 요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 논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마음에 스며들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성숙이란 가까운 이가 나를 폭풍 속으로 끌어당길 때도 나의 에너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긴장을 그의 것으로 내버려 둔 채 나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마음을 옥죄는 해로운 생각 중 하나는 완벽함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삶과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벽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끝없이 부딪힙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함과 결합된 변화입니다. 완벽함은 그 반대입니다. 완벽함이란 특정한 정신적 이미지의 경계 안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실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반면에 완벽함은 정적인 그림입니다. 특히 개인의 성장과 인간관계의 질에 있어서 완벽함은 인식을 교활하게 왜곡해 위대한 것은 실제보다 별것 아닌 듯 보이게 하고 작은 문제는 불필요하게 커 보이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자기 인식에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완벽함이라는 허상이 마음의 고삐를 잡아당겨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삶의 조화는 대부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면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셈입니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느리게 가는 법을 연습하면 내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느린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강력하며 현명하게 고려된 전략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대담하게 움직이며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기권하는 일은 심오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경직된 타임라인을 제쳐두고 유기적인 발전을 수용하고 신중한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장차 이루게 될 성취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적 성공과 외적 성공에 관한 방정식에서 속도는 작은 요소입니다. 그보다 노력, 헌신, 장기적인 일관성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명심합니다. 산이 그토록 장대하고 오래도록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생산성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건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서둘러야 한다는 당위성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 부과한 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온전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습관은 위계에 대한 집착과 그 밑바닥에 서 있지 않으려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위계에 대한 인식은 누가 더 나은가 혹은 누가 더 앞서 있는가를 판가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장, 치유, 지혜까지 서열을 매깁니다. 속도와 위계에 대한 집착은 자아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오로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데만 몰두하면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스스로 부과한 정신적 긴장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일까요? 집착 없이 일하고 창조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엄격한 시간에 제약 없이 움직이고 긴장을 일으키는 일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용감하고 현명한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은 빠르게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다 보면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생산성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하다 보면 내면에 비축된 에너지가 고갈되고 때로는 마음의 균형마저 잃게 됩니다. 피로로 인해 쌓인 마음의 긴장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나 마음을 심하게 동요시키는 가짜 이야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배가 고플 때
마음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틈틈이 쉬는 시간을 만듦으로써 행복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식의 필요성을 존중하면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반응을 관리합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직간에 귀 기울입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지금 순간에 머무릅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나의 진실을 느낍니다. 모든 인류를 깨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일깨워라.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의 변화이다.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를 쫓아내지 못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물리친다. 이것이 법이다. 오래되고 무궁무진한 법이다. 성찰하기. 어떻게 계속해서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인가? 스스로 최고의 삶을 살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변화에 보탬이 되는 마음 치유의 여정에 전념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친구들 사이에 서로의 치유를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가? 지나치거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인가?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았는가? 스스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 힘을 되찾기 위해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다른가?
지금까지의 여정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가? 삶에서 내면의 승리를 축하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치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고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더욱 단단한 용기를 불어넣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수용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깨달음은 우리의 성장과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이 여정에서 얻은 지혜를 일상 속에 꽃피웁니다.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내면이 언제나 빛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내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